자, 일단 김광석의 저녁이라는 시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얘들아 쫙 읽어볼게. 아이고. 자, 시 자체는 길지 않아. 자,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자,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자, 그러면 1년부터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자, 저렇게 많은 중에서 얘들아 많은 중에서 저 많은 중은 뭘 거 아니? 별 중에서겠지. 그치?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대. 자,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한 개의 별이 화자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대. 일단 이 작품은 시적 화자 나가 표면에 제시가 됐어요. 자, 그리고 자, 요거 별빛이자. 별을 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의나 의인법을 썼습니다. 어디서 의인법을 알 수 있어요? 별이 마치 사람처럼 뭐 한다는 거야? 내려다본다는 거야. 내려다본다. 됐지? 자, 뭐 별은 천상의 존재다. 이건 넘어가도 돼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은 지상의 존재니까 자, 요거는 간단히 보시되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어주세요. 그러니까 별은 하늘에 있는 거고 사람은 지상에 있는 거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누가 몰라 저거를. 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자, 그럼 봐보면 별은 화자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요거 하나 생략됐다 얘들아. 여기 원래 저렇게가 들어가야 돼. 쏘리 미안해. 쏘리. 원래 저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요거 하나 별표 치면 돼요. 자, 저렇게 이렇게 별은 화자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저렇게로 나타내었고 사람들은 화자랑 가까운 위치에 있으므로 이렇게로 나타냈다. 자, 이처럼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나타낸 표현이며 화자와 대상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나타낸 표현은 아니다. 자, 어쨌든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별은 화자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저렇게 요거 하나. 그리고 사람들은 화자와 가까운 위치에 있으므로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제 저렇게가 지칭하는 게 뭐고 이렇게가 지칭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물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는 솔직히 학교 선생님 여기 수업 들어갔어요? 들어가게 되면 그 학교 쌤이 얘기하는 거에 따라 가세요. 원래는 심리적 거리가 아니고 물리적 거리예요. 원래는. 이렇게 자세히 안 해요. 응? 수업을 이렇게 자세히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읽었어요? 아니 뒤에 이거 심슨 이런 거. 그냥 해석만 대충 하고. 그래서 뭐 그냥 어쨌든 간에 물리적 거리가 사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자, 땅 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화자가 그 별을 쳐다보고 있대. 즉 그 별은 밑줄 쳐 여기 자신을 내려다봤던 자신을 내려다봤던 그 별을 말합니다. 다시 땅 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화자가 자, 그 별을 쳐다봤다는 거에서 그 별은 아까 위에서 봤던 자신을 내려다보는 별을 말해요. 자, 그래서 별과 화자의 관계 형성 보이죠? 하늘의 별 하나와 땅 위의 나 화자 하나가 서로 교감하는 관계로 맺어졌다. 자, 밑줄 서로 교감하는 관계다. 서로 공감하고 교감하는 관계라는 거죠. 자, 1년은 이처럼 별과 나의 만남과 교감 자, 이런 걸 보고 있다. 자, 이제 2연으로 가볼게요. 2연. 밤이 깊을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래서 시간의 변화가 있어요. 별은 밝음 속에 사라져버리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얘들아 봐봐. 밤이 깊을수록 별은 사라지고 나도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 만나면 또 뭐가 있다는 거야? 만남이 있다면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만났잖아요. 이렇게.
영원히 가겠어요? 헤어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 것처럼 자, 밤이 깊을수록 별은 사라지고 나는 사라지는 걸 통해서 여기 별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야. 이별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거야. 1년에서는 별과 내가 만났잖아.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별이 나를 쳐다보고 나도 그 별을 쳐다봤잖아. 그래서 만남이 있었다면 2연에서는 이제 헤어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진다는 소리는 새벽이 가까워지면서 별빛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밤에서 이제 슬슬 아침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별이 안 보이잖아요. 맞지? 자, 그리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자, 화자는 동트기 직전에 깊은 어둠 속에 묻히게 된대. 그래서 여기서 사라진다는 거는 당연히 뭐예요? 이별의 의미를 갖고 있고, 사라지고 사라진다. 여기 사라지고 사라진다. 별의 사라짐과 나의 사라짐은 주체에 의지한, 봐봐 여기 밑줄, 주체에 의지한 현상이 아니라 별표. 뭔 소리야? 내가 결정한 거야? 아니라고. 야 별아 헤어지자 안녕, 이게 아니라고. 자, 자연의 섭리, 시간의 흐름,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거, 자, 의한 현상이고, 만남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이별이 따른다는 이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사실 불교의 이야기예요. 불교의 이야기. 근데 뭐 종교 해석까지 우리가 뭐 굳이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 만남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이별이 따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대구법, 대조법, 반복법, 각종 수사법이 다 나오네요. 별표 쳐보세요. 일단 이행과 삼행이 대구법과 반복법으로 연결된대. 봐봐.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오케이? 그럼 문장 구조가 달라, 문장 구조가 비슷해? 비슷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대구법과 사라지고 사라진다라는 반복을 통해서 자,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자, 그리고 대조법도 당연히 저기 위에는 밝음이 보이고 밑에는 어둠이 보이죠. 그래서 대조법도 사용됐다. 자, 이연을 보세요. 자, 이연은 1연과 달리 별과 나의 이별, 헤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연을 가봅시다. 자, 3연을 가봅시다. 자, 이제 결론을 짓겠네요. 자, 이렇게 정다웠던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자, 일단 여기서 너 하나 동그라미 쳐볼래? 너 하나. 나 하나는 어차피 화자잖아. 그러면 너 하나는 당연히 누구예요? 별이죠. 자, 1연에서 저렇게 많은으로 표현됐던 별이 이렇게 정다운으로 바뀌었대. 다시 1년에서 저렇게 많은으로 표현되었던 별이 이렇게 정다운으로 바뀌었대. 그리고 저렇게가 이렇게로 바뀜으로써 물리적 거리감이 심리적 친밀감으로 변화됐대요. 보통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가 가장 잘 나오긴 했어요. 다른 이제 뭐 기출 문제 이런 걸 봤을 때 제일 잘 나오는 게 여기였어요. 자, 1년 애들아 다시 한번 봐봐. 저기 1년 봐봐. 별을 이렇게라고 했어, 저렇게라고 표현했어. 1년에서 저렇게라 그랬지. 그럼 저기서 저렇게는 무슨 의미야? 얘하고 나는 아직은 어때? 거리감이 있는 거야. 친밀하기까지는 아니라고. 알겠지? 근데 3연에서 보니까 이제 별을 저렇게라 표현했어, 이렇게라 표현하고 있어? 이렇게라 표현하고 있어. 오케이? 야, 사람하고 사람이 사랑할 때도 그런 거 아니야? 만날 때도? 응? 내 와이프하고 나하고 CC거든요? CC야. 그러면 학교에서 둘이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사귀기 전에는 나한테 뭐라 했겠어요? 대학교에서는 선배라고 해, 선배 뭐 이래요? 오그라들어요? 자, 선배 이래요, 선배. 오케이? 그러면 나랑 와이프하고 어떻게 했어? 거리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사귀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 다 알고 있는 거 뭐야? 오빠, 여보, 여보, 그죠? 여러분들은 안 합니까? 어쨌든 할 거잖아요, 다들. 맞지? 야 이럴 거야? 그러지 마. 사귄 사람끼리 야 이러면 안 돼. 진짜 그게 말이 씨가 된다고 안 좋아.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이렇게가 그냥 글자가 다른 게 아니야. 친밀함의 의미야. 친밀함의 의미. 다시 볼게요. 1년에서 저렇게로 표현됐던 별이 이렇게 정다운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저렇게가 이렇게 바뀜으로써 요거 밑줄 심리적 친밀감이 생겼다. 근데 웃긴 거는 결혼하고 10년 차 넘으니까 야 이러네요. 야 이러네요. 나중에 내가 카톡 보여줄게. 야 언제 오냐 막 이런 거 있잖아. 언제 오냐 막 이런 거. 와서 설거지 좀 해라 막 이렇게 와요. 3살 어린데 아주 지지배가지고 맘먹어요 맘먹어. 근데 나도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원래 그래요. 남자들이 나이를 좀 먹으면 이렇게 좀 내려가요. 좀 약해져. 남성성이 약해진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볼까? 헤어진 별 하나와 나 하나가 나중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여기 별표 쳐보세요. 여운을 남기는 거야. 의문형 종결로 리아 헤어짐의 아쉬움과 재회에 대한 소망을 보여줬다. 그러면 아쉬움만 해서 끝난 게 아니네. 이렇게 묶어줘야지. 헤어짐의 아쉬움도 있고, 자 재회에 대한 소망도 보였다. 오케이?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똑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와이프랑 안 사귀었어요. 진짜. 그냥 친한 선후배야. 안녕 재현아 해서 오면 선배 안녕하세요. 이거였어 이거 있어. 그리고 가끔 뭐 밥 먹고, 뭐 커피 먹고, 뭐 이 정도 있어 이 정도. 근데 졸업하고 어느 날 한 졸업하고 4년인가 3년인가 이제 지난 후에 어쩌다가 강남역에서 이제 밥 먹기로 했거든. 와 근데 이상한 거야. 그날따라 얘가 되게 이뻐 보이는 거야. 대학교 때 볼 수 없었던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되게 달라 보이더라고 얘가. 뭐가 있는데 눈에 씌었나 봐. 알지? 뭐 씌운 거 같아요. 아니 되게 달라 보였어. 이상했어요. 이때는 분명히 뭐 내 스타일 아니거든. 근데 뭐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된 거야. 나도 모르게 이제 막 집을 데려다 준다고 한 거예요. 응? 내가 미쳤냐? 집에 데려다 주고 나 집에 다시 가면 거의 2시간 반에 3시간 걸렸어. 근데 막 데려다 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집 앞에서 딱 손 잡고 만날래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그랬어. 이제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언제까지? 내일까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고 지금 그렇게 저처럼 하면 안 돼요. 저처럼 하면 욕 먹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치? 이때는 진짜 생각도 못했지만 와 이렇게 해서 만나기 참 특이했죠. 아무튼 자 다시 미안하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려는 이거 꼭 2개 알아두셔야 돼. 이렇게 같이 묶어서 헤어짐의 아쉬움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죠? 재회에 대한 소망도 암시 그죠?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자 학습 정리 빨리 가봅시다. 자 이거 그냥 쭉 가볼게요. 자 화자 봐보세요. 항상 화자 태도 되게 중요합니다. 화자다가 겉으로 드러나 있고 화자랑 별 하나가 서로를 바라보며 교감하는 관계가 설정돼 있다. 교감의 동그라미. 자 정석 태도 보세요. 화자와 별 하나 사이에 교감이 나타나 있고 별 하나에 대한 정다움도 모여 있습니다. 정다움 별표. 정다움이 몇 회에 있었죠? 3회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헤어짐의 아쉬움과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소망이 나타나 있다. 이걸 무슨 말로 표현했어? 의문형 종결어미로 표현했죠. 맞지? 의문형 종결어미. 자, 만나리야 이런 식으로. 자, 관조적 사색적 태도. 관조적이 뭔지 아는 사람. 조용하게 그 대상을 응시하는 거야. 화자가 뭐 쳐다봤지? 이 시에서 화자가 별아 이렇게 쳐다봤어요. 별아 소리 질러서 그냥 쳐다봤어. 쳐다봤지. 조용하게 차분하게 대상을 보는 게 관조야. 그리고 자 쳐다보기만 했어요. 자신의 생각도 있었어요.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관조적 사색적 태도가 보인다. 자 밑에 시어의 함축적 의미 보겠습니다. 저녁의 의미 보세요. 저녁 또는 밤이란 별이 존재를 드러내는 어둠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어둠은 부정적이고 그렇게 보긴 어려워요. 자, 두 번째. 별과 나의 만남과 이별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이중적 의미네. 맞지?
자, 이거 내면적 성찰의 시간이며 고독을 느끼는 시간이며 인생의 황혼을 앞둔 시간이기도 하대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뭐 해석되진 않습니다. 오른쪽 그냥 이게 너무 오바라고. 자, 별과 화자를 맺어주는 시간적 배경으로 하늘과 땅의 거리를 소멸시키는 역할이래. 하늘과 땅의 물리적 거리를 소멸시키는 역할도 한대요. 자, 그다음 밑에 별의 의미 볼게요. 별 붙이자. 별 붙이자. 자, 별은 하늘의 존재, 천상의 존재, 밝음 속에 사라집니다. 나와 인연을 맺는 소중한 존재, 나와 서로 의미를 주고받는 존재니까 바로 무슨 존재야? 교감을 나누는 존재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나를 보세요. 지상의 존재, 어둠 속에 사라집니다. 다시, 별은 어디에서 사라진다고 얘들아? 밝음 속에 사라져. 그리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져. 자, 오른쪽. 그래서 별과 나는 운명적인 만남이면서도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재회를 소망하는 존재가 됩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별 하나는 하늘에 많이 떠있는 많은 별 중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대상이고 나 또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봄으로써 운명적 만남을 이뤘습니다. 맞죠? 그죠? 그 결혼하신 분들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남자와 수많은 여자 중에서 만났잖아요. 맞지? 자, 밤이 깊어지면서 별과 나는 이별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인간은 얘들아 무한하니 유한하니? 우리 인간은 무한의 유한한 존재야. 언젠간 죽잖아요.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하지만 다시 만날 것도 기대하고 있대요. 자, 따라서 별은 나와 인연을 맺는 소중한 존재이며 나와 서로 의미를 주고받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려다본다, 쳐다본다. 서로 상반되는 행동이지만 뭔 소리야? 내려다보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쳐다본다는 건 뭐예요? 밑에서 위로. 맞아요? 그래서 상반된 행동이지만 밑줄 두 대상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는 행위래요. 자, 사라짐, 이별의 의미, 어떤 만남도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섭리를 보여준다. 무슨 소리야? 사람과 사람은 만남이 있지만 또 뭐도 있니? 끝에는 이별도 있을 수밖에 없어. 어쨌든 나랑 와이프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게 결국 이별 아니겠습니까? 맞지? 맞아요. 자, 밑에 표현 가볼게요. 자, 만남과 헤어짐, 만남과 이별의 전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구대조 별표. 자, 어디서 대꾸법이 보여요?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 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이런 거. 두 번째,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당연히 밝음과 어둠을 뭐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기도 하죠. 밑에 봅니다. 하늘과 땅, 별과 사람, 밝음과 어둠, 내려다보다와 쳐다보다가 대구와 대조의 관계를 이루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넘겨보세요. 자, 문제 좀 볼게요, 여러분들. 자, 1번부터 좀 봅시다. 1번부터 좀 봐보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좀 봐보면 별을 주요 소재로 하여 인간 존재에 대한 내면적 깨달음을 얻고 있고 대구와 대조법을 통해 시어 간의 관계와 속성을 보여주고 있고 4번 볼래? 결국 이 시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아련한 희망과 쓸쓸함을 동시에 느끼게 하고 있다. 뭐야? 사랑을 하면 어때? 기쁘잖아. 맞죠? 좋잖아. 긍정적이잖아. 근데 이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정적이고 슬프잖아요. 현대인들에게 그런 인간에 대한 존재와 만남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의 단절 속에서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대요. 자, 3번이 정답이다.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건 없다. 자, 역순행, 역구조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가볼게요. 이 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좀 쉬워요, 여러분들. 유사한 식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해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고 운율 형성을 했다는 거야. 대구와 대조를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의문형 어미로 시를 마무리했다. 다시 만나리야. 기억나죠? 그래서 서자의 소망을 드러냈다. 무슨 소망? 재회에 대한 소망. 써놔요. 재회에 대한 소망. 진짜 뭐 사후세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자, 5번. 자,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가 나타나고 의인화된 청자가 누굴까? 주요 소재 한 글자 이름절 별, 그치? 별. 자, 별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가 나타나고 사색적이고 성찰적인 성격이 보인다. 4번에 틀렸죠? 야, 얘들아, 이 시에서 나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시적화자는 표면에 드러나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요거 한번 풀어보실래? 1번 하지마. 1번 그냥 맞아. 1번 넘어가. 아까 쌤이 얘기했던 이거야. 만남이 있으면 뭐가 있다? 이별이 있다. 이게 불교적 세계관이기도 해요. 윤회 들어봤어? 윤회? 자, 3번에 1번 일단 맞아요. 윤회라고 써놓을래? 윤회설. 윤회설. 헤어짐이 있으면 다시 만나고 만남이 있으면 다시 헤어진다. 이게 불교의 윤회설이에요. 2번. 시간적 배경이 있니? 밤이 깊을수록 요거. 됐니? 자, 그 다음에 3번. 동적 이미지, 움직이는 이미지를 통해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냈다. 특별한 동적 이미지는 없어요. 3번이 정답.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얘들아,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바로 무슨 법이야? 대구. 자, 대구법이야. 대구법. 자,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 많았죠. 자, 4번. 이 시의 시적 화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 이거 아까 주제인데 얘들아, 주제. 2번이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이에는 성찰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윗글의 어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일단 5번 문제 좀 별표 쳐볼래?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한번 답 골라봐요. 가장 적절한 걸 찾으셔야 돼요. 전체적이야. 뭐 하나만 갖고 이렇게 풀기보다는 이 시의 전체 표현을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솔직히 세 개는 완전 틀렸어요. 자, 5번에 1, 2, 3번은 아닌 거 알겠지? 여기에 1번에 감탄사가 있니 얘들아? 슬프다 막 이런 거 있냐고 없잖아. 그리고 뭐 별하고 내가 대상과 합의를 진행해서 하나가 되는 거, 합체가 되는 거예요. 2번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 없어요. 3번 주관적인 감정이 배제된 어조를 통해 무력감 이런 거 전혀 아니죠. 4번보다는 5번이 가장 적절해요. 왜? 마지막에 뭐야?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여기 뭐라고 있어? 재회에 대한 뭘 담고 있다 그랬죠? 소망.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5번이야. 이 시가 전체적으로 다 슬픈 내용은 아니잖아. 맞아? 이해가? 이별에 대한 얘기만 해가지고 딱 끝나버렸어요? 아니면 재회를 소망했어요? 재회를 소망했으니까 4번은 일부분만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5번이 전체적인 어조가 되겠습니다. 외우세요. 5번에 5번. 정답을 알아두시라는 거야. 자, 6번. 위 시의 시상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몇 번일까? 이거 배운 건데. 1번. 수미상관이 뭐예요?
첫 번째 년이랑 마지막 년이 뭐예요? 같거나 비슷한 거죠? 전혀 다르죠. 2번 통사구조의 반복. 이게 뭐예요 아까? 대꾸법이지. 근데 여기 변주동 나오죠. 변주가 뭐야? 조금 변형시켰다고. 알겠지? 그럼 어디서 보였어? 어디서? 자, 1년 봐봐.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2번 봐봐.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오케이? 똑같진 않고 대꾸법이 두 번 보이는데 변형시켰잖아. 변형. 알겠니? 그러니까 1년하고 2년에서의 대꾸법이 글씨 하나 토시 안 빼고 똑같아요? 아니잖아. 변형시켰잖아. 그래서 자 통사구조의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고 변형을 시키면서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7번. 이 시의 시상전개로 알맞은 것은 이건 쉬운데 몇 번? 이건 바로 딱 직관으로 나와야지. 3번. 만남, 헤어짐, 기대, 소망. 오케이? 3번이 정답이에요. 자, 넘겨보시고. 자, 8번. 자, 8번 문제 별 붙입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기억 보시면 저렇게 많은 중에서 뭐예요? 하늘에 떠 있는 별 중에서지? 그러면 천상의 존재 맞네요. 자, 그다음에 니은. 자, 별 하나가 화자랑 1대1의 대면적 관계에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저렇게 수많은 별 중에 나를 쳐다보고 있는 별이 있고 내가 쳐다보고 있는 별이 있잖아. 맞지? 2번 맞아.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사람이니까 자, 지상의 존재 당연히 맞겠네요. 자, 리을.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나와 별의 관계 형성을 나타낸다. 자, 리음. 밤이 깊을수록 나와 별의 갈등이 심화되는 시간. 땡.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뭔데? 갈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갈등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이별의 시간이야. 별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별금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지고 맞니? 자, 그래서 갈등이라 표현하면 안 돼요. 자, 이별입니다. 이별. 자, 9번 써있네요.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겁니다. 인간의 숙명적인 고독을 부각시키고 있다. 너네 이런 말 들었어? 역시 사람은 뭐야? 혼자 사는 거야.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니? 들어볼 거야. 앞으로 살면서. 알겠지? 1번 맞아. 2번. 자, 별과 나의 대조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 새벽의 별이 사라지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고 자, 왜 틀렸을까?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관계로 절망을 표현한 거야. 저게? 그것까지 해석되진 않지. 그죠? 자, 고독하게 살다가 죽는 인간의 운명을 암시하기도 한다. 오케이? 하지만 재회를 또 소망하는 내용이 뒤에 4년에 나오죠. 그래서 자, 9번에 4번이 조금 부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시에서 밤에 함축된 의미로 적절한 것은 밤에 함축된 의미 5번이에요. 평화와 외로움. 평화와 외로움. 자, 그 다음에 11번 다시 만나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자, 일단은 의문형이지 얘들아. 의문형. 우리가 의문형 문장을 무슨 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이미 답을 정해놓고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수사법이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설의법이라 하죠. 그래서 2번입니다. 설의법을 통해 재회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자, 2번이 정답. 자, 직보 때 또 다른 문제 또 같이 다 풀게요. 자, 우리 자, 갈 준비 하시면서 자,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일요일 날 2단원 다 끝낼게요. 알겠죠? 2-1, 2-2. 알겠지? 요거 할 거니까 할 거고 그 다음에 직보 때 이제 전범이 해줄 거야. 그거 일단 알고 계세요. 자, 잠깐만 이거 가져가세요.